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국경도시 도문. 도문다리엔 요즘 탈북자 북송 차량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많지 뭐. 어떤 날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몇 명이나 될까? 한 날에 어떤 날에는 차가 여러 대씩 건너가고 네. 어떤 날에는 없는 날도 있고 그렇지. 그럼 넘어갈 때 뭐 인삼부도 있고 뭐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있고. 2002년 6월 두만강부터 압록강까지 북한 국경 전 지역에서 대대적인 탈북자 북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中国边防看着他不打他，完后了给他抓起来以后，通知朝鲜，完后朝鲜边防来给接回去，接回去去打惩罚，说能铁丝从手上穿上。 손에다 끼고 그런데요. 일제히 문안으로 뛰어듭니다. 대대적인 북송의 발단은 대사관 망명 사건. 탈북자들은 지금 결사적이다. 이제 내가 잡히는 날에는 조선 가서 죽기보다 차라리 경찰들 앞에서 죽게 되면 조선 사람들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사는가 하는 거 너네도 알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잡혀나간 날엔 난 정말 죽고 말겠다. 면전에 보면은 이 경찰과 전방하고 이런 그 분들이 다 합작해서 지금 이것을 완전히 소통하려 합니다. 탈북자를 잡아내려고 합니다. 국경 인근 지역과 공항역 등 탈북자의 주요 이동 통로는 물론이고 중국 전 지역에서 탈북자 검문과 검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30일간 취재한 탈북자들의 절규. 그들은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중국 내 조선족 최대 거주 지역인 연길. 연길에는 지금 탈북자 검거 열풍이 불고 있다. 삼엄한 검문과 검색 속에 조선족 거주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던 탈북자들은 모두 자취를 감췄다. 지난 3월 탈북자 스페인 대사관 망명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탈북자들에게 집중되면서 중국은 탈북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기로 한 듯했다. 북한과의 접경 지역은 더욱 살벌했다. 가는 곳마다 검문, 검색. 외국인은 검문하지 않던 관례마저 사라졌다. 중국 경찰에 정보기관까지 가세해 탈북자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었다. 농촌 마을에 대한 감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취재진이 도착하기 전날에도 이 작은 마을엔 공안이 들이닥쳤다. 주소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달걀 장사를 한단 말이야. 허술하게 달걀 팔기 쓴다고. 뛰어들어, 비온 데뭐 오겠는가 하면서야 둘이 거기서 다락이 누고 자던 게 들어왔던 말 가겠다고. 그 문을 싹 걷어 닫아, 거기 어디로 뛰겠어. 다 이 여름에 동삼에 모두 척갈했던 거 열쟁기. 걔 뛰지 못할까, 거기서 꼭 뛰겠어. 걔 족식 채워가지고서 또 울어. 쉴트를 하던 그런 집에서 한 10일이라면 한 6집이가 지금 많아졌습니다. 붙잡혀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60% 정도는. 네, 지금. 탈북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길림성의 수도 심양의 서탑거리. 그러나 이미 탈북자들은 사라진 후였다. 검거는 탈북자들의 주요 거주지인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더욱 혹독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조선족 업소에서 일하던 탈북자는 이미 다 검거됐고 일자리를 구하는 탈북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던 인력시장에서조차 탈북자들은 소리 없이 사라졌다. 요새도 그렇고 좀 전에도 민박집마다 불 텄어요. 서탑에 민박집마다 불 텄어요. 조선 사람들 몽땅 다 잡혀갔어. 조선족 술집들이 밀집해 있는 심양의 경우엔 업소에 북한 아가씨들까지 검거에 된소리를 맞았다. 심양에 한 50명 넘게 있었는데 다 잡아놨어요. 지금 딱 두 사람도 심양에 모이고 다 달아났어요. 심양에는 아가씨들이 지금 하나도 없겠네 그러면? 북한 아가씨들 없어요. 다른 중국 아가씨들 많죠. 북한 아가씨들 다 잡혀갈 수 없어요. 23살의 탈북녀는
심양의 검거를 피해 대련까지 넘어온 경우, 그러나 중국의 탈북자를 위한 안전지대는 없었다. 이곳에서는 불과 며칠 사이에 20여 명의 아가씨가 검거됐다고 한다. 검거는 곧 북송을 의미했다. 하루 벌어 사는 불법 체류자 생활. 그러나 그녀는 일 나가기도 포기한 채 숨어 지내고 있었다. 노랫방에도 있고 뭐 길가다가도 잡히고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도 방금이라면 허구금이라요 여기서. 그래 허구책 없고 신분증 없고 하면 잡혀가서 말 시켜보고 또 들어보면 다 아니까 부산에도 또 바가 아닌 것 같으면 막 거기서 왔다고 인정하면 거기서 잡아가요. 생업조차 포기한 탈북자들. 모든 생활을 포기한 채 공안의 단속을 피해 숨어버린 탈북자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았다. 어렵게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피신해 있는 탈북자 가족들을 만났지만 피난처에 숨어있는 네 가족은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외출은 물론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완전히 끊고 숨어있는 도망자 생활이 벌써 몇 개월째였다. 세 번째예요. 여기 와서 집 옮긴 것도. 그냥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피해 다녀요. 막. 이게 또 여기서 또 얼마나 더 있다가 또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당연히 모르죠. 여기 있다가 또 불안하면 또 누가 고발이라도 들어가면 또 옮겨야죠. 여기서 살면서 많이 고생했어요. 어떤 얘기들? 정말 사는 게 숨어서 살았어요. 숨어서 살았어요. 어떻게? 매일같이 공안에 떨려다니지. 끌려가기도 했어요? 낯선 사람과 마주하면 겁에 질리는 아이. 3년 전 남편이 죽자 핏덩이 딸을 굶길 수 없어 탈북했다는 엄마 역시 더욱 삼엄해진 검거의 공포에 떨고 있었다. 네 가족은 언제라도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근엔 짐을 풀고 산 적이 없다고 했다. 공안의 단속은 개인 집까지도 무차별이었다. 탈북자에겐 어떤 예외도 없었다. 잡히면 무조건 북송이다. 오다가 배낭 딱 일단 튀어 그러면 배낭 딱 메고 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슬픈 나머지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냥 얼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웃음에 내 얘기를 한다는 게 저도 막 의심스러워요. 이제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제 울다가 지쳐가지고요. 슬퍼서 지쳤어요. 그래서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제. 그러나 이나마 피난처에서 끼니를 챙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탈북자들. 기약 없는 도망자 신세여도 붙잡혀 북송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다. 경희단에서 하나님 믿었다게 되면 지금 좀 낫다 그래요. 그 전에 처형했어요. 예? 그 경찰에서 사형. 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이 수용소에서 가슴 그 구박 받는 걸 보게 되면 말할 수 없어요. 이 중국에서 온 건 중국인께도 개나리처럼 기바에 다니면 주워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저 수용소에 가게 되면 이 중국에서 개내지도 먹지 않은 걸 줘요. 옥수수 강내 송치채 타개인 걸. 그런 걸 사람들은 먹지도 못해요. 개도 먹지 않아요. 그런 걸 줘요. 그런 걸 우리 야외 어머니도 한 달 그런 거 먹고 마지막엔 영양실조 와서 그래서 정말 다 죽다 싶어서 나왔어요. 굶주림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는 탈북자들. 그러나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이들이 겪어야 하는 중국 생활은 너무도 처절했다. 44살의 권 씨는 3년 전 남편을 찾아 탈북했다가 인신매매 조직에 붙잡혔다. 그리고 여성으로서는 차마 당할 수 없는 험한 일을 당해야 했다. 조금만 집에서 난 그때랑 진짜 내 요리란 게 많은 내 몸이랑 요리 막 40도씩 올라갔다만 기침을 계속 하고 이런 데도 있잖아. 그런 건 안 하고 하지도 않고 니 알겠어 말고 말겠어 말고 내 목적을 다 생각하면 되니까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있잖아. 옷을 있잖아 막 뺏겨놓고서 있잖아. 그리고 성폭행 한단 말이다. 근데 뭐 그때 해서 내가 뭐 소리를 쳤다 해도 누가 들을 사람이 없단 말이다. 여자를 내가 이 여자를 팔아먹게 되는데 남한테 어디 거두주겠는 거 아니겠네 남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너도 있잖아. 너나 남한테 가면 나도 지금 너를 성적 폭행하고 그 다음에는 저기 뭔가 다른 사람들이 팔겠다 이 정도라면 하면 돼. 한족한테 팔아먹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조선족들 모르는 사람들 팔아먹을 때는 성폭행 그저 100분에 그저 팔고 싶으면 꼭 다 당합니다.
벌써 도망간 총목에는 거기서부터 벌써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 유린 상황은 심각하다. 특히 여성들의 상태는 참혹하다. 2002년 국제 엠네스티는 탈북 여성 대부분이 조직폭력단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강간을 당하고 매춘을 강요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탈북자 관련 단체 역시 똑같은 보고를 하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내 탈북자 수는 10만에서 30만. 그 가운데 75%가 여성이며 여성 가운데 70%가 한 번 이상 팔려가 결혼을 한 경험이 있다는 보고다. 너무 오니까 뭐라는가. 남편이 해야 된다는 영감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건 진짜 무슨 생각 밖에 소리도 많이 영감 하지 않고는 어떻게 생활을 유지 못한다는 게 어디 가서 어떡하고 살겠는 거 아닌 게지. 그런데 그 결혼이 그냥 예쁘게 말해서 결혼이고요. 그냥 다 팔려가요. 사람들이 대체로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다라고 북한 여자라는 거 알면 다 팔아먹어요. 돈 받고. 북한 여성들이 팔려가는 곳은 주로 농촌 지역. 젊은 여성들이 도시로 빠져나간 빈자리를 탈북 여성들이 대신하기 시작했다. 80년대 말부터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 인신매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탈북이 본격화되면서 북한 여성들은 인간이 아닌 매매 대상으로 전락했다. 좀 나이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5천에서 그래서 만원까지. 그다음에 좀 나이 있고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3천에서 한 5천까지. 그리고 또 한쪽에 가는 경우에는 더 좀 비싸고. 물건이죠. 대체로 들어오면 연길, 명정, 더운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값이 싸요. 그리고 나이 많을수록 값이 더 싸고. 근데 나이가 어리고 예쁠수록 가까이 가도 돈 최고 7,000원까지는 받아요. 한 사람 데리고 살면 또 이러는데 내가 데리고 살다 싫으면 그만한 봉창한다고 또 팔아먹는 거면 그러니까 내가 저 여자하고 살다가 내가 싫어지니까 그 여자 그냥 보내게 자기 5천원, 6천원 돈 낸 그 액수가 무서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시 되돌아 파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번 팔렸다는 여자가 조선에 잡혀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인신매매는 범죄 조직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탈북 여성을 잡고 수요자와 연결해 팔고 전달하기까지 각 과정마다 전문적인 범죄 조직들이 연계돼 있다. 격표한테 올려서 왔거든요. 해령에서 그 강에 내보면 북한이 보이잖아요. 북한에서 강에 나와가지고 빨래 하는데 건너오라 가지고 올려서 왔어요. 근데 결국은 팔린 건 한 가지죠. 중국말도 아예 알아못 들으니까니 그래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람들 하나하나 와가지고 제 마음 드는 데서 이렇게 데려가대요. 팔리는 줄도 모르고 벌써 따라갔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왔는데는 돌아 못 가잖아요. 또 가재도 길도 모르고 또 빈방으로 나가면 또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산속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가니까 그때만 해도 아주 비밀리에 그 거래가 됐는데 가니까 내가 물건을 보겠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5,000원에서 15,000원까지 있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이제 뭐 3,000원짜리도 있고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묶어놓고 있더라고요. 남마다 묶어놓고 저도 한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면서 야 저걸 어떻게 하냐 빨리 해야 되니 자기는 한번 그 상을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하고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또 하더라고요. 그냥 신발이 거리게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는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행해지던 인신매매가 전문 범죄 조직이 개입하면서 구조화되기 시작했다. 그 변경을 관리하고 있는 군인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중국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돼 있다는 것이 많은 탈북 여성들의 증언이다. 중국 공안대하고 조선족 아이들하고 짝펴내가지고 우리를 무조건 억압하면서 택시 오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뭐 그저 겁만 먹어가지고 택시 올랐어요. 공안이 잡잖아요. 잡아가지고 일단 그걸 20명의 조직에 넘겨요. 그러면 걔들이 또 팔아먹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서
다 되거든요. 처음에는 안 조직이 됐어요. 전부 다 공안 쪽과 연결돼 네, 연결이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안 쪽도 그래요. 이게 구조적으로 돼 있다라는 거는 이 중국의 인신매매 조직들이 중국의 경찰하고 짜고 아예 국경변에 다니면서 경찰차를 얻고 경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 인신매매 조직들이 국경변에서 여자를 납치해서 경찰서에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는 이제 어느 빈집에 가둬놓고 이 대도시에서 수요자들이 여자를 사는 사람들이 올 때 이제 돈으로 거래를 하고 보내주고 이제 팔리는 곳도 국경변에서 팔리다가 점차 연변이라는 곳 또는 동북 삼성 나중에는 저 북경이나 상해까지 이 북한 여자들이 팔려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처음 팔려가는 것은 보통의 시작일 뿐이다. 팔려간 대부분의 탈북 여성들은 심각한 폭행이나 처참한 성적 유린을 당하며 되팔려 다닌다. 저 시골에 시집 갔는데 남자가 시아버지부터 남자만 다스며 시어머니는 없고 팔려갔는데 팔려가긴 말하더라도 팔려갔어요. 근데 그냥 말이 며느리지 하룻밤으로 시아버지하고 하룻밤으로 시동생하고 막 데리고 그러니까 자기 형수고 며느리 막 데리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갈 때 딱 묶어놓고 나가고 그래서 1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1년을 살다가 내가 이 집에서 팔린다. 이 집의 남자가 우선 첫째 가만두지 않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만한가? 이 집의 여자가 나를 판다게 되면 날 오늘 저녁에 그냥 가만히 재워서 파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선 첫째 자기 향수 먼저 채워보고 그 다음에 넘기는데 다음에 받는 사람도 나도 좀 조선 여자가 어떤가 보자 이런 속심에서 또 저도 일단하니까 한 가지로 놓고 말하면 성놀이게 나갔지. 놀이게요? 예, 북조선 여자들이 성놀이게 나갔지. 그러니까 취재 중에 5년간 팔려다니며 참혹한 인권 유린을 당한 탈북 여성을 만날 수 있었다. 한 조선족 집에 피신해 있던 그녀의 나이는 겨우 20살이었다. 사람 만나기조차 꺼려하는 그녀는 취재진을 보고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탈북 여성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한계다. 15살에 청진 부근에 살다가 굶주림 때문에 탈북했다는 그녀. 굶주린 바람에 배고프지않거나 가서 잘 먹고 돈 많이 벌어서 집 식구들 사고 이런 생각에 나도 따라왔단 말입니다. 그런 게 더 나를 시집 가겠는가 할까나 내 15살인데 어떻게 시집 가든 생각을 그래 일을 한번 해달라 할까나. 나이가 어려서 남자에게 팔려가는 것을 면하고 탄광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바로 중국 공안에 잡혀 활용 변방대로 넘겨진다. 그리고 그녀를 신문한 경찰은 그 사람도 키도 크고 배도 영 큰 게 영 싫어한 사람인 게 나를 부르더라 말입니다. 부르던 게 위생칸에 데려가던 게 나를 어떻게 했어요? 15 소녀를 처참히 유린한 경찰은 입을 다물라고 협박한 후 그녀를 북한으로 송환시켜버린다. 그러나 이미 고향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그녀는 다시 북한을 탈출했고 이번엔 인신매매 조직에게 강간을 당한 후 팔려다니게 된다. 우리는 정말 짐승보다도 정말 그렇게 말아이 들으면 당장 조선에 내보내겠다면서 그러면서 강압적으로 그랬대. 강제로 했어? 예.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어? 예. 때리진 않았어? 때려놔서 내 여기 다 터졌댔어. 그리고 여기 자리까지 다 있습니다. 그때 맞은 자국이야 그게? 예. 많이 맞았어?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 내 이 나치란 상처가 다 거긴다. 나치 이게 다 퍼럭퍼럭이랑 다 내고 맞은 상처. 이 컬에는 지금 칼살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한 일이 정말 정말 우리 데서 그걸 지키마다 정말
가는 데마다 그렇게 남자들이 그렇게 했어? 그래 마지 못해 배번에서 그렇게 도망쳐가지고 팔리고 다시 팔리기를 몇 번. 가는 곳마다 남자들은 폭행을 일삼았고 끝내 팔려간 한족 남자는 정신병자였다. 그녀는 벗어날 수 없는 인신매매 굴레에서 탈출하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칼로 내려치기까지 했다. 칼로 내려치곤 자리고 이 눈이 여기는 맞아서 펄어펄어. 다 이게 다 여기 와서 내 다 상처받은 겁니다. 집에 있을 때는 이런 상처 없었습니다. 달려다닌 거는 정말 많습니다. 내가도 이자 번호가는 5번이라지만 5번이 아니라 10번도 더 냈다기 싫어. 이리 건너가고 저리 건너가고 하는 게. 한국에 와서 발전 남자가 정말 이런 시름을 아예 놓고서 그저 이전에 이런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정말 편안하게 살고 싶어. 여기선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나는 살 것 같지 못해서 나는 이번에 정말 잡혀나간다면 이 땅에서 저리 죽고 말겠습니다. 정말 나는 정말 이렇게 떡한 결심을 먹었습니다. 이제 잡혀나간 날은 난 정말 죽고 말겠다. 중국의 밤거리에는 또 다른 탈북 여성들이 팔려다니고 있다. 인신매매단에 팔리고 공안에 쫓기다 밤거리까지 흘러온 여성들이었다. 호텔 있는 거 그러고 있는데. 여기 이따가 온 거요? 경기도에 있다 왔는가? 장백산에 있다 왔어요. 장백산에? 또 못된 나이. 조선족이라던 20, 30대 여성 2명은 인신매매로 팔렸다가 탈출해서 도시로 도망쳐온 탈북 여성이었다. 또 돈을 작게 준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무슨 여권 채간다 무슨 이런 소문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요 다 같은 사람들인데 그 돈 작게 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안 살면 되는 거고 안 그래요? 합법적으로 하지. 사실 불법 체류자인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는 없다. 노래방이나 카라오케, 술집, 다방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모르겠네요. 그 예박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이 돈이 없으니까 예박을 해야지 돈을 그러니까 아가씨 경우에는 돈을 한 600원부터 500원부터 제일 작은 500원부터 7, 800원까지 준대요. 근데 나이 있고 이런 여자들은 그래서 300원부터 400원 이렇게. 자존심은 상해요. 자존심은 상한다고요. 내 아직까지 2손 다 했고 2발 다 있는 조건에서 그건 자존심이 상하는데 할 수 없죠. 여기에서 한정말도 잘 모르지 뜨뜻하지 못하잖아요. 여기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왔다면 좀 격포들도 우리를 깔보고 있어요. 그것도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무튼 내가 살자니까 택한 길이잖아요. 아버지가 굶어 죽자 탈북한 이 여성은 인신매매로 팔려간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탈출했지만 몸이 성한 데가 없다. 그러나 약을 사 먹기도 힘든 신세. 지난달엔 머리카락마저 잘라 팔았다. 우리 아버지가 애딸로 나를 키워왔고 애동딸로 키워온 것이 아마 저승에 가서도 이 딸이 이렇게 되는 거 보면 가슴 아플 거예요. 너무나도 나 자신이 모르게 내가 이렇게 살지 말자고 노력해도 중국 땅에서는 할 수 없는 몸이 됐어요.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드넓은 중국 대륙 어디에도 탈북자들이 설 자리는 없다. 끝없이 내몰리고 있는 그들에게 삶은 선택의 여지조차 없어 보였다.
작년 6월 UN 고등 난민 탐구관실에 뛰어든 장길수 가족. 일행 중 한 명이 손짓 스페인 대사관에 뛰어든 25명의 탈북자들. 필사적인 그들이 몰릴 대로 몰린 중국에서 찾은 탈출구. 대사관 망명 사태는 연이어 계속됐다. 그러나 세계 NGO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대사관 망명 사태는 중국 정부를 자극하고 있다. In China here. And there's an underground network also in North Korea who's arranging something to get more of them out. 탈북자 문제가 세계의 이목을 끌면서 중국 정부는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고 거듭 那么 밝혔다. 对于这些人的身份呢，现在还在进一步的核实之中。那么经过初步的了解呢，这些人呢并不是难民啊。那么中国在这个问题上的立场，我想大家也是比较清楚的，就是我们是一贯反对非法偷越国境或者是非法的入境。那么对于这些人呢，我们将会依法加以处理。 난민은 국제협약에 의해 탈출한 나라로 송환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오히려 더욱 대대적으로 탈북자 단속에 나섰다. 13억 인구 중의 10만, 15만의 탈북자는 참 작습니다, 숫자가. 그 별 문제 아닌데 탈북자 문제가 자꾸 부각이 되고 탈북자 문제의 인권과 난민 문제 지위가 자꾸 강력하게 요구되어지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숨어 있는가 하면은 중국의 인권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예, 거의 부각되게 돼 있어요. 중국은 그걸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WTO에 가입하고 국경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탈북자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중국 정부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교 관례마저 무시한 극단적인 대응.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만적인 태도 속에 탈북자들은 더욱더 내몰리고 있다. 중국 공안은 지금 전례 없이 탈북자 검문과 검거를 강화하고 있다. 탈북자는 검거 즉시 복종되며 탈북자를 신고하면 포상까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엔 탈북자를 돕는 도우미들까지도 집중 검거하고 있다. 지원 단체까지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굴도 시킵니다. 그리고 벌금을 안깁니다. 최하 벌금이 2,000원에서부터 2만 원까지 있습니다. 중국 돈으로요. 2,000원 내지 2만 원.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에게 딱지가 따라다닙니다. 도장이 찍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죠. 외국에 가려면 여권을 내는데 여권을 수속해주지 말라. 얼마나 자주 나가요, 그걸? 많지 이전보다 많지 또 어떤 것이 여기 붙잡는가 글쎄 지키는 것도 많단 말이야 여러 가지 것을 지키는 게 다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와서 여기 데려가는 거 그거 하면 세게 붙잡는단 말이야. 스페인 대사관 망명 사건 이후 중국 내에서 검거돼 송환된 탈북자 숫자가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을 임시 수용하는 감옥마저 수용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최근 탈출한 탈북자와 중국 현지 도우미들은 말하고 있다. (10만에서) (30만으로) 추정되는 탈북자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 취재진은 흑룡강성 깊숙이 숨어 살고 있는 탈북자 가족을 만났다. 97년에 탈북한 이 가족은 안전을 위해서 5식구가 4-4시간 거리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날은 취재진의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갈 길이 있을까 하는 기대 속에 온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는 결연한 각오를 밝혔다. 나도 이거 온 가족 데리고 한번 좀 북경에 가서 대사관, 아무 대사관이라도 해. 이거 내 생각에는 어쨌든 내 생각에는 그래도 소련 대사관과 비엔남과 쿠바 이 세계 대사관을 제외하고는 아무 대사관에라도 좀 들어가고 싶은 그러니까 무슨 들어가다 부들겨서 처리 받는 대로 운명에 맡기고 한번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자 군사학교 졸업 기념이라고 썼던 걸 내가 지웠어요. 혹시 또 공안원들이랑 누구 이래 그런 북한에서 군관 학교까지 졸업한 엘리트
고급 기계 정비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중국에 오면 굶주리던 북한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온 가족을 데리고 탈북한 아버지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거울 뿐이다. 그 정도 살자면 사람이 얼마큼 주고 살아야 되겠다는 할 말도 못하고 제 정당히 해도 누구한테 무슨 어떻게 말할 형편이 못되고 누구한테나 그저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저 짐승처럼 살죠. 이 권리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그저 짐승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 영사관에 들어갔다 만다 제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좀 한국에 좀 보내줄 수 없겠는가. 네. 그러니까 삼국으로 가라고 그러더라. 삼국을 통해서 가는 게 방법이 더 좋겠다. 이래. 그래가지고 한국 영사관도 2번 들어가 보고요. 그리고 교회를 믿었다 맙니다. 제가 심양에서 교회를 믿다가 교회 안에서 붙잡혀가지고 조선 1번 나갔다 왔습니다. 어전 3번째로 어서 감옥에 들어가고 2번 잡혀 나갔으니까 어전 뭐 경찰 소리만 들어도 막 머리 끼고 없습니다. 탈북자들의 형편은 어디나 마찬가지였다. 산골 벽지의 마을까지도 탈북자들은 이미 꼭꼭 숨어버렸다. 저녁이면 이 문 다 걸고 그래 문 다 치고 이렇게 잠자는 겁니다. 뭐 무서워가지고 잠자도 많이 두렵죠. 밤에 불빛이 안 나가고 싹 막습니다. 탈북자 부부가 아이 2를 데리고 살고 있다는 집을 찾아갔지만 인적은 없었다. 이 집에 살고 있는 탈북자 가족은 마을에 정착한 지 벌써 2년째지만 여전히 집에도 잘 못 들어오는 기막힌 처지다. 최근에 단속이 강화되는 바람에 일조차 못 구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닌다고 한다. 네, 2마리. 그러니까 남의 집 일 해가지고 그래서 뭐 날마다 돈 받아가지고 일 있으면 일할 수 있는데 일도 잘 지금 탈북자는 좀 잘 안 시킵니다. 잡히면 벌금 당한다고. 만삭의 이 탈북 여성은 조선족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고 살고 있다. 그러나 중국 국민과 가정을 이룬 경우에도 탈북자는 검거될까봐 가슴을 졸여야 한다. 이거 잘 때면 이거 열어놓고 잔단 말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설이 나거나 이러면 이게 이래 떼 들어가서. 아, 이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이전 몸이 이래 못 들어가지. 이렇게 들어가서 요 안으로 요 잡아당했나. 잡지만 정말 사는 것도 영 재밌는데 이 사는 것도 영 고라고 붙잡다 할 때면 피안 씻게 되지 어느 때 올지도 모르지. 무슨게 말해도 우리 같은 건 쌈도 못한단 말이다. 쌈 무슨 쌈이야? 너 고 하면 너 잡아가지고 그래야 되지. 그래서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살고 남이 뭐 주변의 신고가 무서워 그저 숨죽이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 가정을 이룬 4년 동안 4번이나 공안에 잡혔고 그때마다 남편이 돈을 써서 풀려나왔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잡힐 때마다 아들을 떼어놓아야 한다는 사실. 북송이라도 되면 자식과도 생이별이다. 네, 98년도 12월 달에 한 번 잡혀가고 그 다음에 올해 1월 달에 1월 달에 또 한 번 잡혔고 올해 또 잡혔습니까? 네. 그리고 4월 달에 또 한 번 잡혔다가 막한양촌 나오네요. 네, 뭡니까 지금도 그 공안에서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돈도 붙잡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밤에 잘 때면 열쇠 다 걸고 네. 취재진이 도착하기 이틀 전에도 4명의 탈북자가 잡혀갔다는 한 마을. 절박한 탈북자들은 아예 마을에서 살기를 포기하고 있다. 험한 산길을 헤치고 30분을 올라간 것. 없는 길인가? 이 탈북자 남성은 산속에 사는 덕에 마을에서 유일하게 검거를 피했다고 한다. 선생님, 그겁니까?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 이 깊은 산속에 그가 살고 있었다. 밤에는 무조건 여기 와서 자고. 낮에 잠깐 내려가고. 아침에 내려가서 그다음 아침 먹고 일밭에 나간다. 그다음 저녁에 여기 들어온다. 돌아서 이제 어두워지면 혼자 그냥 여기서.
아, 그렇게. 일거리가 있을 때를 빼고는 단속 때문에 아예 마을에 내려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 이래 놓고. 이래 들어간다. 예, 그래 들어갑니까? 여기 눕는 게 이렇게 눕습니다. 그렇게. 내 그저 마구 짓겠다고 해서 그저 도끼 가지고 올라왔길래 어디 금방 그저 산에 마개가 있다는 것만 알지 어디에 막 있다는 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안 알려주신 거예요? 아이. 들어가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짐승처럼 짐승과 함께 사는 비참한 생활. 단속이 심해진 올 3월에 움막을 짓고 아예 산으로 올라오면서 인간답게 사는 것을 포기했다고 한다. 대책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더니 저녁엔 들어와서 그저 모욕도 그저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래고 몸이랑 다 씻고 이래도 어쨌든 그저 제 집에서 마음 놓고 앉아서 식사도 하고 그다음 땡수도 보고 그저 이래고 또 밤에도 그저 지 집에서 이래 편안한 잠자리에서 이래 자고 이래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하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란 게 이렇게 살아야지 정서적인 이 문화 생활도 하면서 이래야 되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저 뭐 나와요 여기서 여기 산속이라서. 나옵니다. 춥고 외로운 산속, 서러운 삶. 그에게 유일한 소일거리는 라디오를 듣는 것이다. 마을에 단속이라도 뜨면 며칠이고 산에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연명해야 한다. 그럴 땐 봉지에 매달아 놓은 사탕이 그의 비상식량이다. 준비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이래 따라내놔도. 사탕은 이게 지금 요거 언제 달아 놓으신 거예요? 예? 사탕을요? 이제는 한 4일 됐습니다. 요거 어떨 때 드세요? 이렇게 불에 이렇게 일하다가도 이래 그 사람들이 붙잡으러 왔을 때 불에 이래 떼서 여기로 올라오게 되면 밥 먹으려도 못 내려가고 할 때면 이 사탕 그저 한 매달 오기다가 그대로 자고 이래. 그럼 그날 굶는 거예요? 예. 식사 안 하시고요? 예. 그래, 한일 어떻게 이렇게 피해 댕김에, 그저 일하다가도 온다 하면 그저 속이 두근두근거려서 그저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면서 이런 데 와서 피신해서 살아야 되는가. 다 사람은 놓고 보면 다 같은 사람이고 이런데 어째 이래야 되는가 하는 게 자꾸만 그게 생각된다면. 이나마 겨울이 되면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처지. 그래도 북송만은 싫다는 그의 소망은 한국행이었다. 취재팀에게 한국행을 간곡히 부탁한 탈북자는 함께 내려가면 사람들의 눈에 띈다면서 길도 없는 숲속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북한 최대의 국경도시 무산.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넘어왔다는 이곳엔 중국 국경을 따라서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98년부터 탈북을 집중 단속해온 북한도 두만강 전역에 병력과 초소를 늘리고 6시 이후에는 주민 통행을 금지시키면서 내부 단속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탈북하는 거를 막자고 국경 수비도 더 강화하고 군 병력도 더 투하하고 주민들에 대한 감시나 통제나 더 강화하지만은 어쨌든 먹지 않으면은 죽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은 결사적으로 또 탈출하는 거고. 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95년에 대홍수를 시작으로 경제난에 식량난까지 가속화된 북한. 95년 이후에 대량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탈북자들은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로 넘어온 식량난민들이다. 옥수수 다 먹고 나머지 속지 있습니다. 속지 그거를 말라가지고 갈아다가 그거 먹고 그다음 또 벼 뿌리 강냉이 옥수수 뿌리 그거 말려다가 먹고. 나는 중국 가서 돼지가 먹는 거 보고 놀랐어. 조선 사람 돼지만큼만 먹어도 안 나옵니다. 누가 제일 중국 해보더라고. 배가 고파 나라를 떠났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한결같이 참혹하다. 복잡한 육전이죠.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목전. 그 육전 하루 전에 자고 일어나면 그저
수다하게 뭐 땅에 다 안 보일 정도로 나와 다니던 애들이 그래서 다 그렇게 쓰러져 죽는 거야. 94년에서 98년 사이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국내에 들어온 고위 탈북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살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며 국경을 넘는 사람들.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북한은 탈북 행렬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했다. 95년도 초에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공개 처형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라는 것. 그래서 한계 시군에 보면은 95년도부터 98년까지 기간에 한 해에 평균 10명 내지 12명씩 공개 처형을 했거든요. 공개 처형을 하는 거를 보면은 그 이전 시기에 공개 처형을 할 때는 이 가슴에다가 우리가 총을 쏴서 사형을 했거든요. 근데 95년도부터 공개 처형을 하는 걸 보면은 머리에다 대고 사형을 했거든요. 그거를 모든 주민들이 다 보게 하거든요. 그렇게 보게 함으로써 북한 체제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고 탈북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탈북은 계속됐다. 대량 탈북 초기만 해도 연변을 중심으로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머물던 이들은 이제 산동성, 안휘성 등 중국 중부 지역, 심지어 운남성 등 중국 최남단까지 퍼져 있다. 게다가 최근 강화된 단속은 오히려 탈북자들을 중국 깊숙이 숨어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 번 송환된 탈북자의 재탈북률도 무려 65%에 달한다. 탈북자 문제는 단속과 검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국면에 이미 접어들었다. 오직 자기 체제 유지 안 되면 구급받아가니까 이 탈북자 상황을 막지 못해요. 저는 절대 막지 못해요. 예? 앞으로 진짜 시작이지만 점점 이제 지금 장창 안만 많이 싣고 나가도 더 많이 들어와. 나간 사람이 한 명 나갔으면 두세 명, 세 명 또 다시 데리고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그래도 중국 땅에 들어오면 라틴아가 주사 먹어도 먹을 거 많아요. 예? 북한 땅은 취재 중에 어린 탈북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10여 명의 아이들이 피난처에 숨어 살고 있었다. 소위 꽃제비라고 불리며 중국에 넘어와 국어를 하던 아이들. 한결같이 배가 고파서 탈북을 했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중국 생활 역시 힘들고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조선에서 우리 아버지는 1990년대에 굶어서 죽고요. 아버지는? 네.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8월달에 우리 도둑으로서는 어디 간지 안 왔다는다. 그런데 나가서 안 들어. 우리 다 형제가 다 같이 버리면 쳤다. 네? 셋이서. 셋이서 돌아다녔어? 네. 응? 네. 셋이서? 네. 그럼 잘 때도 셋이 같이 자고? 네. 근데 지금 막내는 막내는 어디 갔는지 모르냐? 조선에 잡혀나갔어. 예? 조선에 잡혀나갔어. 돈 달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꽃제비라고 이런 거? 네. 그걸 했어? 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이런 여자들 진짜 찾아갔어요. 돈은 강사를 막 그때는 달라든가 막 아무튼 막 그러죠. 낮에는 이런 비축한 가서 이런 독성청 가서 그거 옥상에 보고. 독성청 가서? 네. 그 생활을 얼마나 하는 거예요? 한 달 했어요. 한 달?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불황아. 북한에서도 꽃제비 생활을 했다는 이들. 북한에서 굶주림으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다. 보자기 하나로 온몸을 감쌌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 지쳐 시궁창에서 먹을 것을 찾는 이 소녀에게 굶을 때가 많았습니다. 굶을 때가 많았어? 그러면 하루에 보통 그 새끼 보통 전화가 몇 끼나 먹었어? 한 끼. 한 끼씩 먹었어? 그것도 뭐 입안 먹었나? 아니야? 억시죠. 강릉이죠. 동생들도 같이 도둑질 하고요. 도둑질도 했어? 어디서? 탈북장. 응? 국가 탈북장에서. 탈북장에서? 10년. 많이 이렇게 훔쳤어? 네, 많이 훔쳤어. 잡히면 썩었다 맞아요. 시기 많고 때. 잡히지 않았었어? 시기 잡혔습니다. 몇 번이나 잡혔어? 너무 많이 잡히기라고 많이 dom치고. 북한에서 그래서 도둑질하면 그저 방언 도둑질 같은 거.
번거는 것을 도둑질을 하고 그러잖아.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중국에 와서도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꽃제비 생활을 하던 아이들은 대부분 몇 차례씩 검거돼 북송된 경험이 있었다. 이들에게 북송은 배고픔만큼이나 가혹한 기억이다. 무슨 내가 한번 잡혀 나갔다 온다. 잡혀 나갔는데 이만한 참대 몽둥이 참대 그런 몽둥이래. 난 대가리도 때리고 얘도 때리고 걷지 못하게 미네 만들어본 거는 걷지 못하게? 예. 예. 걷지 못하게 미네 때는데 너네는 참대. 예. 너네는 개 같은 개새끼다 하면서 개보다 못하다면서 그걸 때려놓는다. 이 답답함보다도 잡히게 되면 뭐나 경찰에 잡히게 되면 이 답답함보다도 몇십 배나 더 많은 어려움 당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중국말 안 되지. 허구도 제대로 없지 하니까 무조건 잡히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조선을 강제 후송당하게 된다면 후송당하게 돼가지고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던 지난 6월 동족이라고 대한민국의 선전에 기뻐하고 환호하던 아이들. 그러나 이들은 배고픈 북한으로는 죽어도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빌어먹지도 못하는 처지. 이 많은 애들이 좁은 집에서 함께 살며 주변의 눈에 띄일까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조차 조심하며 살고 있다. 이들의 하루하루는 위태롭기만 하다. 전투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 돼. 한순간도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 없단 말이다. 단속이 심한 중국 북쪽 지역을 피해서 도둑기차를 타고 멀리 남쪽으로 내려온 아이들. 이들에게 하루하루는 전쟁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갈세래? 한 반년씩 일하고 잘 나오던 돈 이만큼 벌었는데 가지고 내 조선에 내 집에 갔다 와야 되겠는데 돈 달라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까? 야, 내 너를 먹여주고 지아주고 입혀줬으면 됐지. 돈은 또 무슨 돈이야? 북한에서 굶어 죽게 돼서 와가지고 돈은 무슨 돈인가? 그냥 가라. 하루 두 끼. 그나마 한 끼는 5원짜리 국수 한 그릇으로 때운다는 이 탈북자 청년은 쫓기는 가운데에서도 구두닦기를 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다. 그의 꿈은 이 세상에 남은 단 하나의 혈육, 형을 찾는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도 내가 다 죽인 것 같았는데 왜 죽였어? 정말 어머니를 지금 내가 방랑생활, 꽃제비 생활 할 때게 그러니까 집에 너무 집에 안 들어서 날 찾으러 나왔다가 먹지 못한 거기다 척이 찐 데다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집에. 근데 우리가 제일 바쁠 시기. 근데 나 찾으려니까 언니네 집 가면 나 찾으려 나온다는 게 이렇게 된 겁니다 말이야. 먹지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 어전 안 들어지도 안 믿는데. 뻔뻔지. 아버지 산소도 몰라요. 어머니 산소도 모르고. 이렇게 부려서 하시게. 봄노을 피는 또 하늘가에 기록 배고픔에 나라를 떠나 상처받고 쫓기는 30만 탈북자들. 그들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피맺히게 절규하고 있다. 나의 마음도 씻고서 나는 가고 싶은 저국에 가고 싶은 고향에 내 마음 기록이 기루루